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영상 몇 개는 심상정과 박지원, 손학규 등 태물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심상정, 박지원, 손학규 등은 의석이 많지도 않음에 불구하고 일정 지분을 갖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외도독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재 한국 정치, 2019년 한국 정치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의 말은 앞뒤가 맞지도 않고 거의 태물로 지금 여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심상정이나 박지원이나 손학규 외에 한국당도 몇 명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신진 세력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 중심 세력도 아닙니다. 극소수의 지분으로 지금 한국 정치판을 흔들고 있어요. 심상정, 박지원,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심상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심상정은 말은 자기가 정의롭다고 노동자를 대변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노동당이었고 현재는 정의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행동과 언행을 보면 전혀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가장 심상정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심상정은 꼼수와 협잡에 대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근래 조국 사태가 2개월에 나오는 과정이 2개월에 분노의 사태가 지금 국민들한테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상정은 조국을 지원하고 조국을 등에업고 자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죠. 즉 정의당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죠. 전체 국민들의 민의를 갖다가 배반한 게 누구다? 정의당이 심상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의당을 갖다 정의당으로 할 수가 없고 비정의당, 불의당 이렇게 말을 할 수뿐이 없죠. 자, 심상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 시절을 봐야 돼요. 이 대학 시절에 이 친구가 애초에 사회주의 혁명이라든가 사회주의에 관심 같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입으로 실토한 건데 자기가 가장 잘한 일은 결혼으로 꼽는다. 그래서 결혼한 뒤에 삶으로서의 운동을 더 깊이 이해했다고 한다. 이렇죠. 이 운동이라는 게 반체제 운동이고 친노동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운동권에 입문했다. 보통은 다르죠. 사랑 때문에 운동권을 입문한 게 아니라 당시의 운동권을 보면은 운동 때문에 사랑을 한 경우가 많죠. 같은 주사파들이 같은 운동권들이 결맹을 해서 결의를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우리 결혼하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명은 운동을 하고 한 명은 운동권이고 한 명은 비운동권인데 비운동권이 운동권이 좋아서 막 쫓아다니다가 사랑을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이 심상정이가 이제 자기를 미화시킨 말이죠, 그죠? 좋아한 남학생들을 모두 운동권 출신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위들을 따라다니다가 노동운동에 눈을 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심상정의 리저 시설을 한번 보면은 눈이 참 작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똘똘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거죠. 지금 심상정이 60세가 넘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남편이 노동운동권인데 남편을 따라다니다가 남편이 좋아서 자기도 노동운동을 하게 됐다. 이런 이실직고를 한 건데요. 그까지는 있어 오케이입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심상정과 심상정의 남편 이성배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당시의 노동계의 대부, 현재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랍니다. 그죠? 유명한 일화죠. 그죠? 지금 심상정이 어떻게 됐어요? 김문수의 적이 되고 있죠. 그죠?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심상정이가 어제 실토를 하고 국민의 대중을 하다 또 한 번 분노를 일으키죠. 뭡니까? 조국을 눈치 노트에서 제외했다. 여기 다른 말은 못 써요. 이런 좀 안 좋은 말을 쓰면은 구글에서 제어가 들어오더라고요. 조국이 눈치 노트에서 제외했다. 국민 기대 못 미쳐 송구스럽다. 사회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과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국의 밀양노트 제외에 대한 정의당 결정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은 사실이다. 현재 조국의 문제는 검찰 손에 맡겨져 있고 저희는 검찰 수사의 귀치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죠. 그죠? 과거에 심상정이가 조국이 그 청문회에 나와서 임명되기 전에 한 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국 후보자는 오랫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는데 짊어진 도덕적 책임과 그 무게가 크신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게 뭐예요? 조국을 갖다가 심상정은 대선 후보로 봤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도덕적 담론을 주도한 게 누구다? 조국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조국이 현재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고 형편없이 몰입에 양아치적인 행동을 과거에 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은 조국이를 대한민국의 도덕적 담론을 오랫동안 주도했다. 그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조국을 공격하는 야권과 학생, 언론들은 적폐다. 너희는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조국 청문회를 강행시키고 조국 장관 임명을 찬성을 하죠.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심상정의 개인의 추악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무슨 추악한 생각? 근본이 그렇다. 심상정은 반한국당, 반우파 보수면 된다. 사회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상관없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상관없다. 저 사람의 인생이 쓰레기라도 상관없다. 상대편만 아니면 된다. 우리 편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거를 갖다가 뭐 2030에는 박탈감을, 3040에는 상실감을, 5060에는 뭐 분노를,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조국을 임명을 강행했죠. 참으로 협작꾼이고 심상정은 꼼수에 대가고 말할 수 없는 미물같이 저는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 심상정의 꼼수와 협작, 미략이 뭐냐 하면은 그죠? 매간매직이죠. 이거는 그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심상정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갖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같은 겁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갖다가 자기들이 선거제 계획에 의해서 가져오려고 조국을 승인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인데 저는 꼭 그렇게 안 봐요. 심상정의 근본은 그러하다. 근본은 한국당이 반대하고 보수 우파가 반대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요, 이게 정의당이라는 것이. 정의당의 그 선거 조작 사건, 당내에서 그죠? 대표를 뽑고 그러는데 선거 조작 사건, 전자개표 조작 사건은 다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한심한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권역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누구도 몰라 지금. 국민도 몰라. 국회의원 지들도 몰라. 그런데 그걸 계획해가지고 선거제를 갖다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통과시키겠대. 거기에 또 사람들이 뭐야? 한국당을 제외한 바미당 세력, 우공당 세력 이런 애들은 또 붙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도 우파 보수다. 한국당도 우파 보수지만 우리 공화당은 더 우파 보수다. 바미당도 우파 보수 계획 세력이다. 거기서 우리가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의석을 많이 갖고, 의석을 많이 갖고 같이 합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척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평화당, 전라도 세력이 합하면 말이죠. 전체적인 그 표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현재 우파 보수의 압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파 보수의 압승이 안 되면은 다시 더불당과 정의당 손으로 넘어간다. 정권은. 이렇게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희한한 논리가 유튜브에서도 퍼지고 언론에서도 퍼지고 있어요.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을 경멸시켜야 되고 한국당이 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압승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땅덩어리에 우리나라 같이 지역 감정이 심한 나라에서 그리고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 만드는 세대 갈등에서
거기서 각 당 쪽으로 여러 당 이합 집산으로 의석을 몇 개씩 나눠가면 말이죠. 대혼란에 빠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제3신당이 나올 때가 아니죠. 몰라. 1당, 2당, 3당이 거의 비슷한 의석이면 모를까. 1, 2당은 115석이고 200석, 120석인데 3당은 2, 30석뿐이 안 돼. 또 정의당은 6석이야. 그게 흔들고 있어 세상을. 그게 정치판을 흔들고 국민을 흔들고 있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당제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 권역별로 지역별로 연동형 비례제표 의석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랬더니 심상정이 그러잖아요. 산식이 굉장히 복잡했어.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 여러분이랑 기자잖아. 기자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컴퓨터를 칠 때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고 하는 것은 알 필요가 없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알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망발을 해. 이게 정의당이야. 이게 심상정이야.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본 거죠. 국민들은 머리 쓰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런다? 독재라 그런다.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문재인과 정의당의 심상정을 이런 걸 우리는 독재라 그런다. 한심하지. 이런 게 독재를 하고 단축구멍이. 그리고 이제 나경원이가 따져.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국민들이 알 필요 없냐. 국민들이 왜 필요 없냐. 국민을 위한 선거법인데 그랬더니 나경원한테 하는 말이 뭐야. 정치계에 큰 호박을 굴려야지 말꼬리나 잡는 좁쌀 정치인 나경원이다. 그래. 좁쌀이 누구야. 눈을 보세요. 나경원은 눈이 커. 미인이야. 심상정은 좁쌀이야 눈이. 안 미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궤변이 이런 심상정이란 궤변가가 협작군이 몰입해가 매간매직을 일삼는 이런 친구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흔들고 있어. 조국이를 보호하고 있어. 이제 와서 조국이가 낙마하고 국민들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고 사과는 안 하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번에 4.15 총선 때, 내년 4.15 총선 때는 더불당과 마찬가지, 더불당은 물론 정의당도 쓸어버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이현명입니다.